58세 은퇴 후 개인 택시 시작한 전 은행지점장. 1년 만에 모든 걸 잃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주변을 보면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에 몸을 담았다가 이제는 내 삶을 즐겨야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막대한 생활비와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이 덮쳐오면 이거 큰일이네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오래 일했거나 공무원을 하셨거나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인정받아 온 분들은 더더욱 안정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죠. 그중에 개인 택시를 꿈꾸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택시 면허를 따서 시간 조절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안전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과는 정반대의 결말을 보여줘요. 58세 은퇴 후 개인 택시 시작한 전 은행지점장. 1년 만에 모든 걸 잃다. 라는 제목처럼 기대와 달리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한 분의 사례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노후 대비라는 게 단순히 퇴직금 무언가 간단한 자영업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많이 느꼈죠. 그러면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비슷한 사례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혹시라도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해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은 인사이트가 될 거예요. 1. 예전에 내가 아니었더라고요. 전 은행지점장의 좌절. 먼저 사례의 주인공인 어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씨는 58세까지 시중은행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그것도 우수한 실적을 내서 지점장까지 지냈으니 자부심이 엄청났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해요. 그리고 택시기사로 일하면 적당히 운전하면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쉬어가며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문제는 생각보다 현실이 훨씬 냉혹했다는 점이에요. 1년간의 개인 택시 생활을 요약하자면 첫째로 수입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카카오 택시 같은 앱 호출이 많다 보니 빠르게 거리와 승객을 확보하려면 계속 신호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그런데 어씨는 앱 사용이 서툴렀고 한번 놓치는 콜이 점점 쌓이다 보니 하루 수입이 10만 원이 안 되는 날도 비일비재했대요. 둘째로는 운전 자체가 전쟁터 같았다는 점이에요.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는 막히고 피곤함은 배가 되고 짜증 섞인 손님들도 있었죠. 손님 서비스가 중요한 직업이긴 하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감정 노동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셋째로 관리 비용이 장난 아니었대요. 차량 유지비, 보험료, 세금, 톨비 등등. 게다가 코로나 시국까지 겹쳤을 때는 정말 답이 없었다고 해요. 결국 연금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시작했던 개인 택시 사업이 1년 만에 어씨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말았어요.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치료비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까지 커져서 잃은 게 돈만이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 내가 아니더라고요 라는 말이 은퇴라는 큰 전환점 이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마디가 아닐까 싶어요. 2. 꾸준히 벌 줄 알았는데 작은 분식집 개업 후 망한 B씨의 후회. 다음은 개인 택시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의 은퇴 후 자영업 실패 사례입니다. B씨 60세는 직장 은퇴 후 소규모 분식집을 열었어요. 아무래도 떡볶이, 순대, 튀김 등 누구나 좋아하고 재료비도 적게 들고 배달 주문도 가능하니 틈새 시장 공략이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식당에서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도 은퇴 자금 거의 전부를 투자해서 인테리어부터 온갖 장비를 다 갖추고 시작했대요. 처음엔 가까운 지인이 많이 찾아주고 그 덕에 해볼 만하네 싶었대요. 그런데 소문이 나서 손님이 몰리는 것도 잠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여파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인건비 대비 수입이 형편없어졌죠. 하루 종일 전 부치고 튀김 만들고 저녁에는 배달 대행을 부르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결국 월세조차 간신히 내는 처지가 됐어요. 특히 은퇴 자금이라는 게 다시 모으기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받는 퇴직금이나
약간의 적립금, 그리고 적금께서 쓰는 돈일 텐데 여기서 큰 손해를 보게 되면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B씨가 가장 후회스러워했던 건 제대로 준비 없이 덜컥 시작했다는 부분이에요. 뭔가 막연히 음식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중년이 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른 세상이었다고 해요. 물론 택시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업종이지만 은퇴 후 제2의 시작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함정들이 숨어 있어요. 준비 없이 경험 없이 막연한 낙관만으로 뛰어들면 생각보다 빨리 한계가 오기 마련이죠. 3. 공무원 퇴직 금방이면 오래 살 줄 알았죠? 택시보다 더 힘들었던 C씨의 사례. 세 번째 사례는 C씨 61세예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컸다 보니 이제 조금은 편하게 지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신분이 바뀌니까 예전에 함께 일하던 후배들, 동료들과 어울리는 게 영 불편해졌고요. C씨가 그래도 운전은 자신 있으니라는 마음으로 택시업에 뛰어들었는데 시작하기 전엔 머릿속이 정말 밝았대요. 시간대별로 손님만 잘 받으면 일당 15만 원은 나오겠지, 이런 단순 계산이 서류상으론 충분히 돌아갔던 거죠. 하지만 직접 해보니 새벽 운전의 위험과 피곤함, 차량 유지비와 각종 세금 문제, 요즘 젊은 승객들의 카카오 콜 선호, 그리고 이걸 순식간에 잡아내지 못하면 손님을 놓침, 코로나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이 모든 게 한꺼번에 C씨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공무원 퇴직금 몇 억 있으면 안전하겠지 싶었는데 그 돈도 의료비나 가게 생활비로 조금씩 나가다 보니 금세 바닥이 보이더래요. C씨가 한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공무원 연금?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최소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내 생활비에 아내 생활비, 병원비, 손자까지 생각하면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요즘 점점 늘어난다는 은퇴 후 가난이라는 게 딱 이런 모습인가 싶어서 저도 마음이 복잡했죠. 은퇴 후 삶의 무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은퇴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커다란 인생 전환점이에요. 이제 좀 쉬면서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한편으론 내가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같이 밀려오죠. 무엇보다도 경제적 기반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물거품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시처럼 1년 만에 모든 걸 잃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철저한 시장 조사. 어떤 분야든 막연히 괜찮을 것 같아서 시작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특히 개인 택시나 자영업은 수익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경쟁자는 더 늘어나고 소비 패턴은 계속 바뀌고요. 최소한 36개월 이상 타 업계 관계자나 실제 종사자와 대화를 나누고 운영 수익을 가상 시뮬레이션해보고 나서 결정하셔야 해요. 현재 트렌드를 파악. 개인 택시라고 해도 그냥 차 몰고 서 있으면 손님이 오지 않아요. 앱 호출, SNS 홍보, 다양한 고객 서비스 방법 등 현 시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해요. 나이 들었다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배워서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수죠. 자금 관리 계획의 수립. 퇴직금 전부를 사업에 쏟아붓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투자금, 생활비, 예비 비응급 상황 대비를 분리해 둬야 해요.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반 토막 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과 멘탈 관리. 육체 노동이나 감정 노동이 더 이상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체력과 정신적 안정이 받쳐주는지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젊을 때처럼 하면 되겠지 하면 큰 코 다치기 쉬워요. 하고 싶은 일과 현실적인 수입의 균형.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생계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 돈이 된다고 해서 재미없는 일을 무작정 오래 하기도 힘들어요. 둘 다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옵션을 찾거나 아니면 취미와 일은 확실히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택시를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실제로 밤낮 없이 해도 수입이 얼마나 가능한지, 내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휴일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 따져보는 게 좋아요.
마무리하며 58세든 60세든 우리가 은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사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혜택과 지위, 소득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은퇴 후의 행복을 좌우하죠. 우리 주인공 어씨가 말씀하셨던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더라라는 말처럼 은퇴 이후에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역량이 완전히 새 판에서 평가받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너질 수도 반대로 더 발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 필요도 없어요. 개인 택시가 잘 맞아서 택시 운전을 계속하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뒤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막연히 택시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뛰어드는 순간 어시처럼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58세 은퇴 후 개인 택시 시작한 전 은행지점장 1년 만에 모든 걸 잃다. 라는 사례는 비단 개인 택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할 때의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과 자금 관리가 받쳐줘야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죠.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해 새 인생을 시작하려 고민 중이시라면 위 사례들을 꼭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생활 경험을 재가공해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아무쪼록 은퇴 후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흐르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거웠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원하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